반갑습니다. 박경철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내년의 HR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냐입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평가는 어떻고요? 보상은 어떻고요? 직급은 어떻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HR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그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고 그 변화를 관통하는 솔루션, 즉 이것이 꼭 IT 솔루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HR에 통용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를 한번 살펴보죠. 왜 과연 커리어 마켓이 앞으로 HR이 중요할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커리어 마켓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보다는 왜라는 관점이 중요한데, 첫째, 산업 구조의 변화, 인구의 감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더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새 보면 다 의대 가고 지금 좋은 전자공학과 있는데 사람도 못 뽑잖아요. 이 인력의 선순환이 점점점 안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는 되게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스킬을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가 쓰는 기술이 수명이 줄어드니까 자기도 빨리 리스킬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점, 즉 회사 관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관점에서도 나의 커리어를 익스텐션 시키려면 이제는 한 가지 전문성만으로는, 특히 저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못 먹고 산다. 그리고 조직 자체가 되게 플루드해진다, 어자일해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이 이 바로 커리어 마켓이 필요한 이유고 잘 되는 이유입니다. 자, 보시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영 퍼플레이션은 몇몇 나라 제외하고는 서구나 한국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영 퍼플레이션에서 나타나는 니시나 긱 이코노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두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다른 하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거는 전에 없던 현상이니까 이 스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디지털, IT 회사에서만 필요하던 스킬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모든 회사에서 이 스킬을 필요로 하시죠. 모든 업종에서 이 스킬을 필요로 합니다. 즉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특히 스킬 허브라는 관점이 뜨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스킬 중심의 조직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기업의 투자 담당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어느 분야에 많이 하는지를 조사한 분야인데, 결국은 이 크게 보면 투자의 에어레어지만 역량입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뭘까? 이 스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딱 그 스킬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성장을 위해, 현재의 사업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스킬을 구분해서 스킬허브를 놔두고 이 스킬허브로 마케팅, 프로덕션, R&D 등등의 기능에 자유자재로 스태핑을 할 수 있고, 또는 스킬들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스킬허브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 필요해진다는 것이고,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커리어 마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다 보니까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킬을 확보하는 기간도 줄어들고, 줄어든 기간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저희 KPMG가 아니라 잘 나가는 맥킨지와 BCG 자료를 제가 섞었는데요. 사람은 처음에 습득하는 전문성이 평생 가지는 않는다. 그 전문성 중에 아웃데이트되거나 관심이 없어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자기의 전문성의 모습이 나중엔 체인지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평생 흥미를 잃지 않고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킬과 전문성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본성에서 맞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BCG의 리포트를 보면 잡이 현재의 디지털로 인해서 얼마나 변동이 심한가. 미스터리 쇼퍼 빼놓고는 다 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어드버타이징 세일즈 랩이 최근에 디지털 어드버타이저, 세일즈포스 스페셜리스트, CRM 소프트웨어 스페셜리스트로 세분화되고 타이틀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타이틀이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과거에 세일즈 랩이 사람 만나서 하던 일을 지금 다 저렇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한다. 즉 저 스킬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오너가 아니라면, 내가 월급쟁이로 살아간다면
자기의 커리어를 익스텐션 시켜야 되는데 그 익스텐션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 안 하고는 못 사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또 사회적인 가치로 봤을 때도 여기 제가 이건 제가 한 4, 5년부터 많이 하던 강연이라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특징을 말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결국은 좀 주류적인 가치라고 본다면 이 주류적인 가치에 결국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 자기 결정권, 자기 주도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남이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주도성과 자기 결정권을 살려줄 수 있는 인사제도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커리어 마켓에 분명히 들어있는 하나의 운영 방식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